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은 입으로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이란 것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 얘기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이나 편지는 쓰면서 충분히 고치고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말은 한번 내뱉게 되면 절대 고칠 수 없게 됩니다. 항아리에 담겨진 물은 그 항아리가 깨져서 쏟아지면 다시 항아리의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말하는 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가 한 말로 인해 흥할 수도 있고 망하기도 한다고 하지요. 이것은 세상에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말을 적당히 해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부득이 말을 해야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남아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했던 말이 돌고 돌아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의미이니 말을 함에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뻔했다고 집에 돌아와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날 나도 모르게 나에 관해 쓸데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오늘은 절대 말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마음먹고 대화를 이어가더라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그 분위기에 취해 또 후회로 남을 말을 반복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말과 시간, 그리고 세월이라고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란 목소리가 큰 사람도 아니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의 인품이 느껴지고 때와 분위기에 맞게 하며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는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말이 그만큼 인생을 사는 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말하고 계신가요? 좋은 습관도 있고 이것만은 고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나쁜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말 습관과 나쁜 말 습관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구분하여 자신의 말 습관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인생 말년운을 좋게 바꿀 수도 있을 것이며 불시에 불어닥칠 수도 있는 그 어떤 불행도 막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속해 있던 집단에서 아웃사이드로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감에도 중심에 서려 하거나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추해지기 십상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속으로 참고 쓸데없는 말과 다른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이라면 더더욱 삼가해야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란 것이 방송인이 대본에 의해 연출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말을 줄이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을까 하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모임이 있어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에 음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나마 음식값을 각자 계산한다면 그래도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그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 음식값을 내는 경우라면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지금 느껴지는 대로 아무 말이나 다 내뱉는다면 그 모임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게 끝날 것입니다. 그곳 음식이 솔직하게 형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집에서 내가 집밥 한 끼 안 하는 것만 해도 이게 어디야, 너무 편하고 좋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위기 파악도 못한 채 사사건건 불만이고 만날 때마다 오늘은 날씨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춥느냐,
왜 비가 오냐, 왜 눈이 오냐 등등 이런 자신이 바꿀 수도 없는 일들을 가지고도 온통 불평으로 드러내는 사람과는 아무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사람이란 지나간 과거를 탓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만족하고 덕담을 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모든 것은 말과 관련되어집니다. 말이란 한마디로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말하면 절대 안 되는 3가지 말버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말과 관련한 삶의 지혜들을 얻으시어 인생 말년운은 높이면서 품격 있는 노후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절대 돈 자랑은 하지 마세요. 잘 되면 누군가에게라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 심리일 것입니다. 더욱 요즘같이 사는 게 어려운 시기에는 돈으로라도 자존심과 우월감을 남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 마음도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친구가 잘 나간다거나 투자 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축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란 본디 나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다던가 승진 등을 이유로 연봉이 크게 올랐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나는 제자리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 사람은 시기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삼성 이재용 회장과 같은 재벌들을 보고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원래부터 나와의 격차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벌어졌던 다이아몬드 수저였기 때문이죠.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라도 모임 자리에서 집값을 자랑하거나 돈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자랑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일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자신이 얼마를 버는지, 이번에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등은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 비밀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비밀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가진 돈을 더 불리거나 지키고 싶다면 남에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진 돈이 얼마냐에 따라 누군가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진 돈이 적다고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사로운 일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남들과의 비교보다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만족하고 행복한가 하는 주관적인 요소들입니다. 즉 남들이 아무리 무시하거나 조롱해도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한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남들이 아무렇게나 떠드는 말들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돈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결국 나의 부가 늘어난다는 것은 누군가는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면 그 말을 듣게 된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되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멀리 보아 나쁜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집값이나 투자 사실에 대해 자랑하는 이가 있다면 당신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도 좋습니다. 그러한 지인이 있다면 아무리 오래 보아온 사이일지라도 그에게선 전혀 배울 점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약점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반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만났던 사람 중 일부와는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 자신의 약점이나 과거에 실수한 일들을 호기롭게 털어놓곤 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든데 이 사람만은 믿을만 하다고 생각해서 나의 약점을 다 털어놓고 공감을 얻거나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고 싶던 일들이 있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 속 시원히 털어놓고 나서 왠지 기분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뿐이란 사실과 그 마음만큼 속이 시원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왠지 모를 공허함이나 새로운 종류의 답답함마저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나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내 힘든 이야기 하나쯤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깊은 관계인가? 내 속 얘기도 털어놓지 못하는 게 과연 친구 사이인가?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친구든 지인이든 그들 모두 결국에는 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이야기나 내 약점을 공유하면 더 깊은 인간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간은 지속될 수 있겠지만 관계라는 것이 그 어떤 관계이든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런 대화들이 돌고 돌아 결국 자기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힘든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말한 나의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 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씌워주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칫 상황이 잘못 흘러가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으며 내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나의 약점이 현재의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격언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적에게 알려선 안 될 말이라면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알던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는 않으셨나요? 나의 아픔을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어서 힘들게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가 화살로 돌아와 다시 나의 가슴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약점 혹은 실수 등을 남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공감받고 위로받기보다는 무심히 흐르는 세월 속에 그냥 묻어두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뼈아픈 과거의 실수가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문득 나를 괴롭힌다면 밖으로 끄집어내어 실수로부터 배워 앞으로의 내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변에서 나이가 들어도 사소한 거짓말을 하면서 임기응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왜 나이를 저만큼 먹고 저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행동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거짓말쯤은 별거 아니지 않나 하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라도 이것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정말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쩌다 상대와의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말문이 막혀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영원히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숨기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탄로가 나게 되고 단지 이 시간만 모면하고 싶어서 했던 사소한 거짓말들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살이 보태지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거짓말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재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으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이 실수한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말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자 한다면 나 스스로가 먼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말년에도 귀인을 만나 뜻밖의 기회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편안한 말년운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준비된 사람만이 때에 맞추어 그 운도 잡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잘 나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더 잘 나가는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고 준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말년운을 잡을 수 있을까요? 또한 편안한 말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는 방법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지키는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건강을 위한 운동, 지식의 축적을 위한 독서, 돈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이 바로 건강을 위한 운동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 말이 훨씬 절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건강할 때 더 노력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기, 점심 식사 후에 산책하기, 저녁 식사 후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걷기 등의 방법으로 걷기 운동을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노년에는 근력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우 쉬워 보이지만 매일 꾸준히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강도 높은 운동을 가끔 하는 것보다 매일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따라 운동 강도와 방법은 적절하게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하고자 욕심을 부리거나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2번째는 노년의 시간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개인마다 나이가 주는 느낌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노년의 시간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자 새로운 경험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었어도 스스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마음도 젊어지고 몸도 더욱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시간이자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도전하고 경험해 본다면 노년의 시간은 깨달음과 성장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노래교실이나 댄스 배우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노년에도 배울 수 있는 거리들이 참 많고,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가보면 새롭게 도전해볼 강좌들이 차고 넘칩니다. 또한 또래 친구분들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배움도 있는 곳을 찾아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배움이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렵거나 몸이 편치 않으신 나이 드신 분들에게 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 뒷담화를 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기 바쁜 친구들과의 의미 없는 만남으로 시간을 죽이기보다 이렇게 나와 뜻이 맞고 취미와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배움은 더욱 만족스러운 노년의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